여러분,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뼈 빠지게 고생만 하던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타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제 어머니는 무려 40년 동안 좁고 허름한 시장 골목에서 국밥집을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커다란 가마솥에 핏물 뺀 돼지뼈를 우려내셨죠. 그 지독한 세월 덕분에 엄마의 머리카락과 옷가지에서는 언제나 쿰쿰한 고기 누린내와 다진 마늘 냄새가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뜨거운 뚝배기를 수십만 번이나 맨손으로 날랐던 엄마의 열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툭 붉어져 있었고 손바닥은 사포처럼 거칠게 벗겨져 있었죠. 저는 그 거친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독하게 처연한 우리 엄마의 인생이 참 가엾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늦은 오후 본가에 들른 저를 반기는 엄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분홍빛이 도는 고운 개량 한복을 차려입은 엄마의 얼굴에는 평소 바르지도 않던 화사한 코랄빛 립스틱이 칠해져 있었죠.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 거칠고 투박한 엄마의 오른손 약지에서 낯설게 번쩍이고 있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어머, 얘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 다음 달에 결혼한다. 40년 동안 국밥 육수만 끓이던 칠순의 노모 입에서 나온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제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리자 엄마는 상기된 얼굴로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맞춤 정장을 쫙 빼입은 인상 좋은 중년 남자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무역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한 분이라는 엄마의 목소리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17 소녀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평생 여자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국밥집 주방에 갇혀 살았던 엄마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아 축하해드려야 마땅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입술은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핸드폰 액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점잖은 신사의 눈매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순간 목덜미에 솜털이 쭉 뼛서고 등골을 타고 뱀이 기어가는 듯한 서늘한 감각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 기묘하고 섬뜩한 눈빛.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시감이라기엔 제 온몸의 세포가 당장 저 남자에게서 엄마를 떼어내라고 무섭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겉보기엔 금가루를 뿌려놓은 듯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포장지 속에도 가끔은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옥물이 들어있기도 하니까요. 며칠 뒤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고급 한정식 집의 VIP 룸에서 예비 새아빠와의 첫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의자를 직접 빼주며 흠잡을 데 없는 서구적인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따님, 숙녀분과 아주 붕어빵처럼 빼닮으셨네요. 만나서 정말 영광입니다. 기름칠을 한 듯 매끄럽고 나긋나긋한 중저음의 목소리. 손목에 찬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조명에 반사되어 번쩍거렸고 뿜어져 나오는 여유로움은 그가 말한 미국 은퇴사업가라는 타이틀에 한치의 의심도 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남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볼을 붉히며 수줍게 웃고 계셨죠.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다정한 찬사에 엄마의 눈은 이미 단단히 멀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기애애하던 식사 자리에 균열이 간 것은 엄마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 저와 남자 단둘만 남게 되자 공기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자하게 웃고 있던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사람 좋은 주름 속에 감춰져 있던 뱀처럼 차갑고 번들거리는 진짜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냅킨으로 입가를 쓱 닦으며 제 쪽으로 몸을 바짝 기울였습니다. 따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땡땡동 시장 입구 쪽에 어머님 명의로 된 꼬마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는 고기를 씹으며 아주 무심한 척, 하지만 뼈가 단단히 박힌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요새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평당 단가가 아주 쏠쏠하게 올랐다던데 명의는 여전히 어머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순간 젓가락을 쥐고 있던 제 손가락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뼈가 부서져라 뚝배기를 날라 모은 돈으로 간신히 장만한 우리 모녀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그 낡은 상가 건물. 그걸 왜 이제 막 상견례 자리에 나온 낯선 남자가 그토록 은밀하고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캐묻고 있는 걸까요? 방긋 웃고 있는 남자의 입꼬리가 마치 잘 익은 고깃덩어리를 노려보는 굶주린 승냥이의 이빨처럼 섬뜩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길한 예감은 왜 머피의 법칙처럼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한정식 집에서의 그 소름 끼치던 눈빛을 본 지 불과 3일 뒤였습니다. 저는 엄마의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빈 점포를 청소하러 나갔습니다. 오래 비워둔 탓에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깨진 유리창 틈으로는 초겨울의 차가운 sak풍이 쌩쌩 불어 들어오고 있었죠. 걸레를 빨러 잠시 건물 뒤편 수도가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귀를 찢는 듯한 요란한 배기음을 내며 시커먼 대형 외제차 한 대가 거칠게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짝퉁 명품 로고로 도배를 한 젊은 남녀가 신경질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비 새아빠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는 제게는 예비 오빠와 새언니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제 안방을 염탐하듯 다짜고짜 빈 상가 1층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도가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긴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빈 상가 한가운데 선 남자는 익숙한 솜씨로 주머니에서 노란색 철제 줄자를 철르륵 뽑아 들더니 바닥에 길이를 재기 시작했습니다. 야, 생각보다 평수가 제법 나오네.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카페로 용도 변경해서 권리금 팍 얹어 팔면 아주 쏠쏠하겠다. 여자가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구두굽으로 먼지를 지식이며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버지는 일처리를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야. 그 늙은 노인네 요새 골골대던데. 숨 넘어가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부터 치고 도장부터 받아내야지. 아차하면 그 계집애한테 상속 넘어가게 생겼잖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은 처음부터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엄마의 피 같은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철저하게 기획된 역겨운 사냥꾼 무리였던 겁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젖은 걸레에서 구정물이 뚝뚝 떨어져 제 바지가단을 적셨지만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네 죽기 전에 그 말 한마디가 제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순간 뒤로 물러서던 제 발끝에 빈 소주병이 채어 쨍그랑하고 요란한 파열음이 골목을 울렸습니다. 줄자를 감던 두 사람의 고개가 맹수처럼 확 꺾이며 수도가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린 줄 알았던 먹잇감이 도리어 독을 품은 사냥개가 되어 그들의 목줄을 물어뜯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미치고 팔짝 뛸 만큼 답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뻔히 보이는 썩은 밧줄을 황금 동아줄인 줄 알고 꽉 움켜쥐었는데 그걸 놓으라고 울부짖는 내 손을 도리어 매몰차게 뿌리칠 때입니다.
빈 상가에서 그들의 역겨운 대화를 엿듣자마자 저는 이성을 잃고 곧장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어락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간 거실에는 기가 막히게도 예비 새아빠라는 그 남자가 이미 와서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풍경에 저는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인간들 다 사기꾼이야. 방금 저 인간 자식들이 우리 상가 와서 줄자 들고 건물 부수네 마네. 엄마 숨 넘어가기 전에 도장부터 받아내네 마네 하는 걸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제 목소리에 과일을 깎던 엄마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당황해야 할 남자는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가슴 아프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무릎을 꿇고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여보,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오해가 생겼나 봅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당신 낡은 건물에서 힘들게 월세 받는 게 마음 아파서 제 돈으로 거기 싹 리모델링해서 예쁜 카페 하나 차려드리려고 사이즈를 재러 간 거였습니다. 따님이 절 이토록 미워하시니 이 못난 늙은이가 그냥 당신 곁을 떠나는 게 맞겠네요. 거짓말도 수백 번 해본 놈이 잘한다고 남자의 눈가에는 어느새 악어의 눈물까지 촉촉하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엄마의 눈빛은 순식간에 안타까움과 미안함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이 기집애가 미쳐서 그래요.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뺨에서 불이 번쩍하는 고통과 함께 제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40년 동안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굳은 살이 박인 엄마의 거친 손바닥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뺨을 후려친 겁니다. 귀에서 삐소리가 나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핏맛이 느껴졌지만 뺨의 통증보다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이 1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너는 이년아, 어미가 평생 고생하다 이제야 좋은 분 만나서 호강 좀 하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더냐. 내 복을 네가 차도 유분수지. 어디서 하늘 같은 새아빠한테 사기꾼이라는 폐륜을 입에 담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저를 윽박지르는 엄마의 모습은 이미 남자의 달콤한 독에 완벽하게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싸서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따님, 조심히 가십시오. 어머님 상가는 제가 카페로 예쁘게 잘 키워놓을 테니 걱정 마시고요. 문이 닫히기 직전 슬쩍 돌아본 남자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비웃음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완벽하게 굴복시킨 포식자의 미소.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닫힌 철문 너머로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쫓겨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제게 엄마와 40년 지기인 시장통 반찬가게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네 엄마가 단단히 미쳤다. 어제는 시장 한복판에서 그 양반이 끊어줬다며 수백만 원짜리 건강검진 티켓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 남자가 재혼의 필수 조건이라며 서로 건강하게 백년해로하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우겼다는 겁니다. 겉보기엔 늙은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완벽한 사랑꾼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반찬가게 아주머니의 다음 말이 제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 내 조카가 그 병원 간호사라 슬쩍 물어봤더니 그 양반이 네 엄마 검사 항목에 별 이상한 걸 다 추가해놨다더라. 치매나 관절 같은 노인네들 받는 검사가 아니라 무슨 간 수치니 조직 적합성 검사니 그런 걸 병적으로 꼼꼼하게 봐달라고 원장한테 따로 돈까지 찔러줬다네. 간 수치, 그리고 조직 적합성 검사.
단순한 노후 건강 체크를 위한 항목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섬뜩한 단어들이었습니다. 보통 저런 검사는 장기 이식, 특히 간 이식을 앞둔 공여자와 수혜자가 핏줄이 맞는지 확인할 때나 하는 특수 검사가 아닙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 조직 적합성 검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르는 무수한 장기 기증 관련 정보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그놈의 자식들이 빈상가 건물에서 짓거렸던 숨 넘어가기 전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 악마 같은 남자의 진짜 목적은 낡은 상가 건물 하나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엄마의 재산은 물론이고 엄마의 배를 갈라 아직 건강하게 펄떡이는 장기까지 송두리째 빼먹을 작정이었다는 기막힌 진실. 엄마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엔 아직 완벽한 물증이 없었고 사랑에 눈이 먼 엄마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이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도끼를 품고 악마의 소굴로 직접 뛰어들어 그들의 목줄을 잡아뜯을 증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파헤쳐서라도 이놈들의 껍데기를 남김없이 벗겨주마. 저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적금을 깨서 바닥 세계에서 뒷조사로 이름난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다가 은퇴하고 한국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산다던 예비 새아빠. 직원과 함께 일주일 동안 남자의 뒤를 은밀하게 밟으며 마주한 그의 진짜 얼굴은 구역질이 날 만큼 새까만 거짓말투성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 밤 11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정문에서 내린 남자는 주위를 수상하게 두리번거리더니 아파트 단지 뒤쪽 으슥한 골목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번쩍이는 외제차가 아니라 금방이라도 퍼질 것 같은 낡고 녹슨 은색 구형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남자가 승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와 흥신소 직원은 라이트를 끄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레 그 승합차의 꼬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심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가로등조차 띄엄띄엄 서 있는 인적 드문 시외각의 좁은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욱하게 낀 물안개 사이로 기괴하게 굽은 나무들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핸들을 쥔 제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승합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인 낡고 허름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깜빡거리는 붉은색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마치 흉가처럼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익숙한 듯 건물 뒷문의 낡은 철창문을 열고 안으로 뱀처럼 스르륵 스며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저 사기꾼 놈이 이 늦은 밤 이런 변두리 요양병원에 무슨 볼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눈짓을 한 뒤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남자가 사라진 요양병원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녹슨 경첩이 맞물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병원 특유의 지독한 크레졸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습한 공기를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끝 302호 병실에 반투명한 유리 너머로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병실 문에 바짝 귀를 댄 저는 그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대화에 심장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 병실 안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괴물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등 떠밀리듯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 구석에 숨어 숨을 죽이고 있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자의 징그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가 기가 막히게 조직검사 딱 맞는 늙은이 하나 물었잖아. 그 멍청한 노인네간 떼어다가 당신 살려낼 거니까. 상가 건물 팔아서 우리 빚도 싹 갚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알았지? 꿀이 뚝뚝 떨어지던 미국 은퇴 사업가의 다정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목숨을 고깃덩어리 취급하는 악마의 속삭임만이 어두운 복도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병실에 누워있는 저 여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엄마의 배를 갈라 간을 빼주겠다는 끔찍한 소리를 이토록 아무렇지 않게 짓거릴 수 있는 걸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병실을 빠져나와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 세탁물 카트에 버려져 있던 낡은 간호사 가운을 주워 빠르게 뒤집어 쓰고는 302호 병실 안으로 조심스레 스며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시큼한 땀 냄새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낡은 철제 침대 위에는 복수가 빵빵하게 차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배를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깡마른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자의 피부는 온통 샛노란 황달기가 가득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침대 발치에 걸려있는 환자 차트판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차트를 넘기는 제 손가락 끝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습니다. 환자명 이영희, 병명 중증 말기 간경화, 그리고 그 아래에 보호자 인적사항 칸에 적힌 글씨를 확인한 순간 저는 헉 하고 짐승 같은 비명을 집어삼켜야만 했습니다. 보호자 김태수, 관계 남편. 김태수. 그것은 지금 제 엄마와 결혼하겠다며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준 예비 새아빠라는 그 사기꾼 놈의 본명이었습니다. 엄마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이 냄새나는 요양병원에 자신의 진짜 아내를 숨겨두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있었다니.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무서운 진실의 조각들이 날카롭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실을 빠져나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걸으며 저는 비로소 이 모든 끔찍한 사기극의 전말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남남이 되기 위해 위장 이혼을 꾸몄겠지만 저 병실에 누워있는 이영이라는 여자는 의심할 여지 없는 김태수의 진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장 빈 상가에 찾아와 뻔뻔하게 줄자를 들이대며 건물 평수를 재던 그 남녀 한 쌍은 예비 새아빠의 전처 자식들이 아니라 저 부부가 낳은 친자식들이었던 겁니다. 일가족 4명이서 완벽한 한 통속이 되어 칠순에 늙고 외로운 우리 엄마를 사냥감으로 점찍은 역겨운 사기극. 그들은 말기 간경화로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장기 밀매 시장을 기웃거리다 브로커를 통해 희귀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우리 엄마의 정보를 빼냈을 겁니다. 그 후 치밀하게 접근해 외로운 노인의 마음을 훔치고 수백만 원짜리 VIP 건강검진이라는 핑계로 엄마의 장기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겠죠. 얼마 전 상가에서 엿들었던 숨 넘어가기 전이라는 그 자식들의 대화는 엄마가 자연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사고를 위장해 엄마를 뇌사 상태로 빠뜨리거나 강제로 수술대에 눕혀 장기를 적출하고 법정 상속인의 자격으로 땡땡동 상가 건물까지 통째로 꿀꺽 집어삼키겠다는 소름 끼치는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엄마의 낡고 거친 손을 잡으며 평생 호강시켜주겠다던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가 떠오르자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내가 엄마의 뺨을 맞고 홧김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더라면, 엄마는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장기를 모두 파헤쳐진 채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저는 평생을 피눈물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분노로 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쥔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시뻘건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어설프게 들통나서 도망치게 두느니 이 악마 새끼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멱살을 잡고 시궁창 바닥으로 내리꽂아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마침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남자의 과거를 캐던 흥신소 직원의 전화였습니다. 반격의 시간,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완벽한 칼날이 제 손에 쥐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흥신소 직원과 시내의 한적한 룸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탁자 위로 밀어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 안에는 미국 은퇴 사업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김태수라는 악마의 지저분한 인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모님. 흥신소 직원이 혀를 끌짓하며 건넨 사진 속에는 김태수와 똑같이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웃고 있는 3명의 다른 노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돈 많은 노인들만 골라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혼인신고를 마치자마자 교묘하게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버리거나 의문사를 당하게 만든 전형적인 제비족 사기단의 수법. 이미 전과만 화려하게 줄을 잇고 있었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이나 합의로 빠져나간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독사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면 사냥꾼이 되어야 하고 악마를 잡으려면 내가 먼저 지옥의 불덩이가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곧바로 동네에서 가장 독하기로 소문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저놈들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우리 엄마 재산 단 10원 한 장 건드리지 못하게 원천 봉쇄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장 진행해 주세요. 제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부동산 신탁 등기였습니다. 엄마 명의로 된 땡땡동 상가 건물과 모든 예금 자산의 처분 권한을 엄마 본인조차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신탁회사에 아주 꽁꽁 묶어버리는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법적 장치였죠. 도장이 찍히고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히는 순간 저 사기꾼 일가족이 헛물켜며 기대했던 수십억의 재산은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류 작업을 미친 듯한 속도로 밀어붙이며 복수의 칼날을 시퍼렇게 갈고 있던 금요일 오후. 침묵을 지키던 제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딸아, 네가 반대해도 소용없다. 나 지금 그 사람하고 구청에 혼인신고하러 가는 길이다. 인감도장 챙겨서 나왔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단호한 엄마의 목소 너머로 내일 혼인신고부터 치고 도장 받아내자고 낄낄거리던 그놈 자식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계획을 앞당겨 오늘 당장 혼인신고를 밀어붙이려는 놈들의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도장 찍어봐라. 니놈들이 찍는 그 도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너희들을 평생 썩게 만들 지옥행 특급 열차 티켓이 될 테니까.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덫에 걸린 먹잇감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다고 믿고 방심하며 칼을 빼드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구청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간다는 엄마의 단호한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굳이 택시를 잡아 타고 쫓아가 엄마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재 창밖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빗줄기를 가만히 바라보며 차갑게 식어버린 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입안 가득 번지는 지독하게 씁쓸한 원두향처럼 제 마음은 이미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차갑고 냉정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구청 민원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놈들은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낡은 목도장을 꺼냈겠죠.
40년 동안 뚝배기를 나르며 닳고 닳은 그 지문 없는 손가락으로 혼인신고서라는 이름의 사형선고서에 꼭 도장을 찍어 내렸을 겁니다. 아이고 여보,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완벽한 한 몸이요. 이 도장이 마르는 순간부터 내 모든 재산은 당신 거고 당신의 모든 건 내 거란 말이오. 서류를 받아든 남자는 짐짓 눈시울을 붉히며 뱀처럼 미끈거리는 손으로 엄마의 거친 손을 꽉 감싸 쥐었을 겁니다. 구청 밖 주차장에서는 그 남자의 친자식들, 즉 예비 새언니와 오빠라는 사기꾼 일당이 차 안에서 낄낄거리며 이 기가 막힌 사기극의 1차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겠죠. 낡은 상가 건물을 어떻게 팔아치울지, 말기 간경화에 걸린 자기 진짜 친엄마의 수술 날짜는 언제가 좋을지 역겨운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밀한 각본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눈에 가시 갔던 딸녀는 뺨을 맞고 집을 나갔고 늙고 외로운 노인은 완전히 사랑의 눈이 멀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호적을 합쳤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그 서류는 남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의 증서가 아니라 엄마의 배를 가르고 피와 살을 파먹겠다는 악마들의 입장권이라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선갈래 망갈래로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가 숨죽여 기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탁 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짧은 진동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서 온 단 한 줄의 문자 메시지. 사모님, 땡땡동 상가 건물 및 어머니 명의의 전 계좌. 지금 막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 및 처분 금지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미친 사람처럼 터져나오는 실소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승리의 도취에 춤을 추고 있는 저 악마들의 목덜미를 시퍼런 칼날로 사정없이 끊어버리는 일뿐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놈은 참으로 차갑고도 정직한 칼날입니다. 누가 쥐느냐에 따라 억울한 사람을 찌르는 흉기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악마들의 심장을 단번에 관통하는 완벽한 처형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변호사의 문자를 받은 직후 저는 인터넷 등기소를 열어 땡땡동 상가의 등기부 등본을 출력했습니다. 뜨끈뜨끈하게 인쇄된 종이 위에는 빨간 줄이 쫙쫙 그어진 엄마의 이름 아래로 신탁이라는 두 글자가 아주 선명하고 굵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간단하고도 무시무시했습니다. 이제 땡땡동 상가 건물은 법적으로 엄마의 소유가 아니라 신탁회사의 관리하에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엄마가 아무리 인감도장을 내어주고 비밀번호를 넘겨준들, 심지어 엄마가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어 그 남자가 법정 상속인 1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사기꾼 일가족은 이 건물에서 단돈 10원 한 장, 벽돌 한 장도 마음대로 팔아치울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텅 빈 껍데기뿐인 혼인신고서 하나 달랑 쥐고서 수십억 건물주가 된 양 세상을 다 가진 듯 낄낄거리고 있을 놈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가슴 속에서 뜨거운 탄산수가 터지는 것 같은 짜릿한 쾌감이 밀려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전해준 놈들의 다음 계획은 너무나도 뻔하고 소름 돋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였죠. 바로 진짜 아내를 살리기 위한 장기 기증 동의서와 만에 하나 수술 중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생명보험금 및 재산 포기 각서에 엄마의 지장을 찍어내는 일.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제 핸드폰 너머 흥신소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내일 저녁 8시 시내에서 제일 비싼 일식집 VIP 룸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식사하자고 불렀다는데 제가 뒷조사해보니 그 자리에 변호사 배지 단 브로커 놈까지 하나 끼어 들어갈 모양입니다. 그들의 수법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취하게 만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여 노인이 스스로 서류의 내용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인주를 묻히게 만드는 것. 저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일주일 전 흥신소 직원에게 받아두었던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태수의 진짜 가족관계 증명서, 말기 간경화로 누워있는 요양병원 진짜 아내의 차트 목사본,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의 전과 기록들이 피 묻은 칼처럼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이 버러지 같은 놈들아. 저는 서류 봉투를 챙겨 들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망의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에게는 노후 건강을 위한 간단한 시술이라고 속여놓고 뒤로는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실을 세팅해둔 그 역겨운 요양병원의 복도를 저는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302호 병실 문 앞. 문틈 사이로는 내일이면 우리 가족 땡 잡는다며 낄낄거리는 사기꾼 일당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 경첩이 뜯어져 나갈 듯한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던 놈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니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와. 당장 안 나가. 딸 행세를 하던 가짜 새언니가 표독스럽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뚜벅뚜벅 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디긴 어디야. 니들이 우리 엄마 배 가르고 장기 빼서 살려내려던 진짜 니들 엄마 병실이지. 안 그래? 제 입에서 나온 정확한 팩트 폭력에 김태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애써 태어난 척 헛기침을 하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발악해봐야 소용없다. 네 엄마는 이미 나랑 혼인신고 끝냈고 그 땡땡동 상가 건물도 어제 내 이름으로 사채 땡겨서 아주 알차게 썼거든. 네가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이제 우린 법적 부부야. 그래, 법적 부부. 그럼 이건 뭘까? 저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서류 봉투를 열어 2장의 종이를 김태수의 면상에 시원하게 흩뿌렸습니다. 펄럭이며 병실 바닥에 떨어진 첫 번째 종이는 바로 혼인신고 불수리 통지서였습니다. 김태수, 니들이 구청에서 도장 찍고 접수만 하면 끝인 줄 알았지? 우리 엄마가 구청 가기 1시간 전에 내가 이미 혼인신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어놨거든. 니들이 낸 서류, 접수만 됐지 처리는 보류된 지 오래야. 즉, 넌 우리 엄마랑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라고. 멋이. 김태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2번째 서류, 땡땡동 상가 건물의 신탁 등기 완료 서류를 구둣발로 툭툭 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 봐. 땡땡동 상가 이미 신탁회사로 소유권 넘어갔어. 넌 남남인 사람의 그것도 신탁에 묶여서 처분도 못하는 남의 건물을 담보로 그 무서운 사채업자들한테 20억이라는 초대형 사기를 친 거야.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다 못해 쩡 하고 깨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태수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쳐놓은 덫에 제 목이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기꾼의 얼굴은 그야말로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등기부 등본 떼서 확인까지 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칼을 쥐어뜯는 김태수를 향해 저는 아주 자비롭고 서늘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거야. 네가 등기부 떼고 사채 사무실로 기어가는 그 1시간 사이에 내가 변호사 써서 초고속으로 신탁을 묶어버렸으니까. 니들 사채업자들 성질 알지? 생판 남의 건물을 담보로 자기들 돈 20억을 빼먹었다고 알면 니들 뼈도 못 추릴 텐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 밖 복도에서 쿵쾅거리는 끔찍한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먹잇감의 피냄새를 맡고 달려온 굶주린 들개떼처럼 문을 박차고 들어온 건 흉기를 손에 든 험악한 덩치의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김태수,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우리 형님을 상대로 사기를 쳐 남의 건물로 20억을 땡겨
오늘 니놈 내장까지 다 팔아서 이자 쳐서 받아갈 테니까 각오해라. 사채업자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김태수의 멱살을 쥐고 그대로 병실 바닥에 짐짝처럼 패대기 쳤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간 쓸게 다 빼서라도 갚겠습니다. 법의 심판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점잖은 은팔찌 대신 사채업자들의 묵직한 구둣발이 김태수의 등허리를 자비 없이 짓밟았습니다. 딸과 아들 행세를 하던 가짜 자식들 역시 머리채를 잡힌 채 살려달라며 돼지처럼 꾀꾀거렸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그런 애원은 통할 리 없었습니다. 시끄러워. 이거 당장 차에 실어. 저 침대에 누워있는 늙은이도 링거 빼고 다 끌고 와. 오늘부터 니들은 돼질 때까지 새우잡이 배에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해야 할 거다. 머리가 터져 피를 철철 흘리며 복도를 질질 끌려가는 김태수 일가족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요양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칠순 노인의 목숨을 노리던 악마들은 결국 자신들이 불러들인 진짜 지옥의 악마들에게 끌려가며 가장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비로소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체증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간 김태수 일가족의 행방은 그 후로 아무도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갚지도 못할 수십억의 빚더미에 깔려 이자만 불어나다 보니 가짜 자식들은 장기가 팔려나갔고 김태수는 이름 모를 외딴 섬으로 팔려가 짐승처럼 노동을 착취당하며 숨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서 철창에 갇히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잔혹하고도 완벽한 사이다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명의의 땡땡동 상가 건물과 모든 노후 자금은 신탁등기라는 완벽한 방패 덕분에 단돈 10원 한 장 축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예쁜 딸,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지. 하마터면 우리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을 뻔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며칠 밤낮을 펑펑 우셨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목숨도 잃고 전 재산도 날릴 뻔했다며 가슴을 치는 엄마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녀는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남쪽 바다로 훌쩍 여행을 떠나왔습니다.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해물칼국수를 드시는 엄마의 얼굴에는 그 사기꾼놈과 함께 있을 때 지었던 억지 웃음이 아닌 진짜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엉뚱한 놈팽이한테 한눈 팔지 말고 나랑 평생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니자. 알았지? 제 농담에 엄마는 눈을 흘기면서도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제 손을 꽉 마주잡아 주셨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투성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외로운 시니어들을 노리는 검은 마수들은 언제나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진짜 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재산은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녀의 이 험난하고도 통쾌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지혜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원한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린 사연드림이었습니다.